맞네 진짜 술 처먹으면서 진짜 내가 한번 불쌍하게 전화해줬더니 네 코사모가 한 달에 500씩 번대요 사업하는데 대단하죠. 예, 여보세요? 아니 전화라고 해놓고는 뭐 어디에 전화를 이렇게 하고 싸돌아다니고 있어요. 제 번호가 공개됐잖아요,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미친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뭐 끼리끼리 그거 제가 작품을 하나 별창이 좀 지연돼가지고 작품을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조연으로 뽑아주시고. 아니 주연이에요. 어디지? 갑자기 생각이 그 저기 영화 채널 어디죠? 영화 채널이요? OCN. OCN에 손 게스트를 패러디한 예. 풍 더 게스트라고 해가지고 예. 그 유료 아이템에 귀신이 이제 홀려가지고 사람들을 별창으로 만드는 그거를 좀 패러디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귀신입니까? 아니요. 이제 거기 풍 귀신에 이제 홀린 귀신이죠. 네.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 통화 가능합니까? 네, 잠깐만요. 바로 갑니다. 네. 레디 액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제 소개부터 하면 되나요? 네네네. 저는 우선 나이는 23살이고요. 네. 그리고 대구에서 왔고요. 네. 그 김정혜 누님 방송 배우려고 네. 와가지고 배우고 있는 상태인데 네. 제가 유튜브 그래서 제가 좀 네. 미리 주문을 하고 좀 제가 도움이 됐으면 해서 그 뭐냐면 네네. 사실은 피지컬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노래하는 코트나 다른 사람들은 평가를 좀 매몰차게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네. 김정혜 씨나 진회렌 버핏 씨나 그분들 옆에서 지금 네. 이렇게 며칠을 버티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 네. 자, 포클레스님 유튜브에서 많은 응원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개성이 워낙 세가지고, 그쵸. 예, 근데 혼자 그렇게 옆에서 그냥 말을 많이 안 하고 앉아있는데도 존재감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네.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진호래 버피님하고 하면서 좀 의심이 됐던 게 뭐냐면, 네네. 제가 판단하기 21년째 방송을 하면서 김정혜 씨 옆에 있으면서 뭔가 네네. 배울 게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정치 성향을 떠나서. 근데 네네. 배우러 오셨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김정혜 씨에게 뭔가 다른 사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좋아해서 좀 약간 이성으로서의 그런 감정으로 이렇게 올라오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본인이 23살 경험이 많지 않다고 해도 그래도 네. 본인이 BJ가 되고 싶어 하면 이렇게 좀 선망하는 방송을 많이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봤죠. 예, 그런데 김정혜 씨도 인터넷 방송을 오래 하신 것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라서 네네. 그런 사감은 없나요? 약간 유신님이 네. 제가 봤을 때 유신님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이상해요? 머리를 크게 다치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상한 것 같아. 본인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요? 네. 우선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네. 저 나이 23이고 네. 정혜 씨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아니 근데 그 나이가 뭔 네네.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방송을 한 달 정도 넘게 봤다면서요. 그렇죠. 왜 그러니까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나이가 본인이 어린애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닌데 좋아하는 감정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호감은 아니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유신님 머리가 좀 어디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는 절대로 본인 상식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이해했으니까 좀 답변을 드릴게요. 근데 좀 그 어휘가 네. 김정혜 씨 스타일이 좀 나오네. 제가 23살이신데 머리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머리가 좀 다치신 것 같아요라는 거는 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나쁠 수 있죠, 제가. 예, 그래서 그럼 김정혜 씨 방송을 우연히 봤고 김정혜 네. 씨가 본인에게 인터넷 방송을 가르쳐 줄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뭘로 판단을 하셨어요? 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네. 아까 유신님이 네. 유신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김정혜 씨가 네. 방송 능력이 예. 방송 능력이란다. 방송에 대해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욕자라는 아주머니예요.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근데 제가 팩트를 꽂아드리면 네네. 시청자 수만 봐도 네. 네. 아니 시청자 수는 내가 맨날 국정 유신님이랑 비교해도 네. 그 정혜 씨는 유튜브에서만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라이브 방송 지금 유튜브 몇 명이시죠? 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을 잘못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시청자 수가 그 능력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많은 게 철구 신태일인데요. 아, 그 사람들이 어떤 방송을 하신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욕하고 뭐 쌍욕하고 막말하고 막 그런 막장 방송을 하게 되면 시청자들은 많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게 왜요? 아니 그게 왜요? 그러니까 잘못 배웠다는 거죠. 그게 뭐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되는 문제가 되죠. 손석희한테 쌍욕하고 이런 것들 다 명예훼손되고 누가 제대로 신고하면 유튜브에서 계정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뭐 철구랑 그 신태일 언급하셨잖아요. 네. 그분들도 물론 그렇게 했는데 그건 서수길 대표의 10대 로펌인 발언이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고 신태일은 이미 추방이 됐고 그 메뚜기처럼 숨어 다니면서 방송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알죠. 그러니까 신태일 씨도 제가 알기로 약간 문제가 있어요, 많이. 아, 그러니까 철구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저도 김정혜 씨에 대한 무슨 고정관념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진오랜 버피님이 정치국나무 김정혜 씨의 매니저가 됐다라고 하셔서 제가 정식으로 인터뷰 요청까지 했었어요.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보수 진영 뭐 커뮤니티에서 뭐 이슈가 되는 인물 같아서. 근데 제가 직접 그 성추행 사건 관련된 거에서 통화를 했는데 예, 이성적인 대화가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국회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을 꿈꾸고 있다고 하셔서. 근데 분명히 그분이 그 방송 중에 성추행 부분은 잘못이고 그냥 그러면 그 잘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되시는데 내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다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맞는 말인데 그거에 대해서 왜 잘못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인터넷 방송에서는 그 방송 이름을 걸고 하면은 그 사람이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추행의 피해자가 김정혜 씨가 되지만 그 모든 방송의 책임을 지는 게 김정혜 씨가 되는 거예요. 방송을 하게 되면. 근데 그 유튜브나 개인 방송에 대해서 그런 책임감이 없는 발언이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원이 될 거고 정치인을 꿈꾸는 사람이면 그런 책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기가 뽑아서 같이 방송하는 사람이 자신을 성추행했는데 내가 괜찮으니까 괜찮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그건 시청자들과 그 유권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죠. 그러면 역으로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 가려야죠. 우리가 왜 정치가 썩었냐면 그 사람들 자체가 기득권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막 노동자들이나 돈이 없던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순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되는 그 정치인들을 없애고 새로운 신인들을 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정화시키는 건데 그게 오랜 기간 안 됐던 거죠.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라든가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래서 김정혜 씨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손석희를 비판하는 거는 당연해요. 당연히 그거는 언론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인데 그 얘기를 제가 한참을 방송을 모니터링을 했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냥 다 가짜 뉴스.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나라를 뭐 어떻게 해버렸네.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상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혼자 그런 마인드를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를 김정은한테 뭐 준다든가 그런 것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이고야. 자, 유튜브에서 포큘레스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일단 다시 감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화 주신 분들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분명히 김정혜 씨가 매력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떤 매력이든 매력이 있으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그 이성 관계인데 그런 내가 아까 사감이 있냐라고 신뢰되는 질문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분이 그리고 다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사람들이 합숙을 하면서도 배우겠다라고 간 상황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이 방송을 가장 대한민국에서 오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어제 새벽에는 또 코트 방송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봤거든요. 뭐 돈이 얼마냐, 뭐가 어떠냐 그런 사적인 질문까지도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아, 네. 예, 저한테 이렇게 좀 당당하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진호래버 팬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나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듯이 왜 코트한테는 얘기를 못하냐, 동생인데도. 근데 네. 그 이유가 시청자가 많고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지금 저기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 전화 받고 있는 분도 그대로 그 동화가 돼버리신 거죠. 그게 아니라요. 네. 그것도 오해인 게 거기서 우선 제 방송이 아니죠. 네. 여기도 지금 방송에 나가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 네.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 아시잖아요. 예. 네. 그럼 만약에 지금 그 유신님 방송에서 막 욕짓거리하고 이러면은 네. 분위기가 안 맞잖아요. 맞죠? 아니, 욕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의를 어긋나게 예를- 얘기하거나 과도하게 아까 예를 들어요. 제가 아까 좀 예의가 어긋나지만 사심이 있냐고 물어본 거는 네. 그분의 전체적인 그 자료나 제가 그걸 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저는 이제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는. 근데 네. 김종혜 씨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하고 커뮤니티에서 그동안 활동한 거나 내역들을 다 확인을 해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왜 저분이 가세라는 분이 저분한테 뭘 배우고자 했을까?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진호래 머피님이 한 10년 됐으니까 네. 그분한테 배우려고 하는데 김종혜님한테 배우려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분이 인터넷 방송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도 아니고 정치에 꿈이 네. 있다고 했는데 바른미래당에서도 보니까 좀 시끄러웠고 이번에 또 네. 대한애국당으로 옮긴다고 하시는데 명확한 뭐 없어요. 정치적인 그 오브젝트나 마인드나 네.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치색이 비슷해가지고 그런 게 비슷했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방송을 배우려고 한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궁금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그 방송을 봤다고 했잖아요. 예. 잠시. 그래서 보고 말을 잘하시고 일단 말을 잘하셔요. 왜냐 말을 잘한다는 게 뭐 사운드가 안 비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김정희 씨하고 한 1분 채 대화를 안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막히니까 그냥 욕하고 반말하고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뭐 어떤 질문 하시나요? 제대로 된 토론을 안 봐주고 그래서 아니 제가 그랬죠. 정치를 하시는 분이 특히 여성 네. 정치인분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 그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다. 시청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냐 마인드가 네. 그런 식으로 맞았어요. 얘기하니까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말을 잘한다, 끊김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이거는 네. 확실하게 되는 건데 약간 유신님이 무례했던 게 아닌가. 왜? 왜냐하면 성추행이라는 건 우선 여성에게서 성추행이라는 건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유신님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예민한 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장난이다라고 분명히 하는 멘트가 나갔는데 그걸 실수라고 이렇게 감싸주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정치인으로서? 아니 자기가 실수인 거를 그러니까 대화를 해봤어요 두 분에서.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성추행 하신 분이 이름 뭐죠? 같이 있으면서 고맥진이요. 네, 별로 안 친해요. 별로 안 친해요? 아까 얘기하러 내려갔다는데? 네? 아니 왜 같이 합숙을 하면서 또 안 친해요? 그냥 좀 안 친해요 그냥. 그러한 좀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본인도 마음에서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이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제가 생각이 그래요. 말 잘라서 죄송한데 시간은 어차피 지금 저희 정규방송 코너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유방송이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그런 거예요. 김정혜 씨도 분명히 그 행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세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네. 진호랜버피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문제가 커지면 네. 예, 본인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방송도 어색해지고 같이 있는데 뭐 쫓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쵸.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무리수를 하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하고 네. 자수가는 의미에서 당분간은 뭐 출연은 안 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김정혜 님이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수습이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분명히 제가 그 구맥진이라는 분이 가슴을 만진 다음에 그 웃으면서 장난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걸 분명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네. 그거를 실수였다라고 이렇게 막 몰아가려고 하니까 무리수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조언을 해주고 싶었지만 기자 입장에서 기사를 쓴 사람으로서 조언을 해주는 건 좀 맞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뭐 해결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다음에도 뭐 이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라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있으면 인정을 하고 자숙을 하고 시키거나 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아요. 지금 들어보시니까 그게 맞죠? 차라리 인정을 하고 뭐 실수든 뭐든 이게 지금 부적절한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확실하게 따끔하게 야단을 치겠다. 그리고 자숙한 의미에서 당분간 방송 출연은 자제를 시키겠다. 네.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오히려 시청자들도 저한테 제보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유신님이 네. 잘 모르시는 게 방송도 컨셉이란 게 있잖아요. 유신님도 컨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폭력은 컨셉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성폭력이 아니라요. 저기요. 네. 우선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끝내고 얘기 다시 하죠. 네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여성한테서 성추행이라는 거는 예민한 거라고. 네. 네. 유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막 말한 거예요. 그게 피해를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개인 방송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같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보는 사람들도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법적인 확실한 거예요? 예. 일단 녹음을 할게요. 확실한 거예요? 녹음을 하죠. 당연히 피해자가 되는 거죠. 방송을 보는 여성분들이나 어린애들이나 청소년들이나 19세 없이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남자 출연자가 또 네. 애들까지 있는 여성 출연자의 가슴을 만졌어요. 그럼 당연히 그건 개인 방송에서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우선 근데 그게 실수였던 게 맞고. 아니 본인이 장난이라고 했다니까요? 아니 녹화 파일을 좀 보세요. 보시고 아니 옆에 있으시면서도 못 들은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웃으면서 장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본인들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름이 뭐였죠? 아니 이분들은 뭐야? 도대체 같이 합숙하면서 아는 게 뭐예요? 구맥진이요. 예. 네, 구맥진 씨가. 못 살겠네 이분들. 네, 구맥진 씨가 그건 걸 아시죠? 약간 히키코모리인 건 아세요?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김정혜 씨에게 있다고요. 보스라면서요. 네. 보스고 정치 꿈나무고 정치 지도자를 꿈꾸는 분이 그런 네. 장단점을 파악해서 못하게 자제시키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방송 배우러 왔다면서요. 그쵸. 근데 뭘 배우셨어요 지금? 아니 같은 방송에서 보스를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실수든 뭐든 성추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잘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얼버무리면서 실수니까 내가 괜찮으면 괜찮아고 넘어가는 게. 확실하게 말했죠. 얼마부린 건 아니죠. 그리고 저하고 대화하다가 논리적으로 답이 없으니까 끊으신 거고요. 반말하고 막말하시고 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 유신님 생각이고요. 제 생각에는 아니 녹취 자료가 다 있는데 뭘 내 생각이에요. 다 들었는데 시청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가 사실은 네네. 네. 가세님이 제가 지금 통화를 한 거는 뭘 따지자는 게 아니라 네. 말씀드렸지만 진오랜 버피님이나 네. 김정혜님이 저하고 통화해도 못 이겨요. 왜냐하면 저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다 정리가 됐어요. 자료 다 확보했고 풀 버전 확보했고 다 근거 과거 활동 내용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네. 왜냐하면 기자는 그건 기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세님이나 진오랜 버피님은 감정적인 호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김정혜님을 어떻게든 쉴드를 쳐야 되니까. 근데 그 쉴드가 안 쳐져요. 아직 그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외부적인 걸 모르시잖아요. 여기 와봐서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뭘 들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유신님은 네.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화면만 봤잖아요. 네. 방송 꺼진 화면 안 봤죠? 모르시죠? 아니 그걸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뭐가 있었는지 방송.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아니요 대화를 한 거예요. 둘이. 저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요? 그 맥진이라는 분이 네. 히키코모리라고 약간 뭔지는 아세요? 히키코모리가? 저 인터넷 방송 21년 동안 했다니까요. 히키코모리니까 저기 모르시나 본데 노래하는 코트도 제 방송을 보면서 방송의 꿈을 알아요. 예, 알아요. 철구 진오랜
철구, 노래하는 코트, 그 다음에 최군. 아니 그런 BJ들이 내 방송을 보고 꿈을 키웠는데. 알았어. 그만해요, 유진님. 네, 일단은 매너부터 배워야 될 것 같아. 어제 노래하는 코트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제 얘기하는데 얘기를 끊으세요, 자꾸. 자기 자랑하면서. 맞잖아요, 팩트잖아요. 아니 순한 양처럼. 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저 가세님은 시청자 수하고 네. 돈 많이 버는 사람에 길들여진 네.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유진님이 봤을 때 그런 거죠. 아니 본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청자 수가 네. 김정혜님에 비해서 적으니까 네, 영향력이 적은 거 아니냐. 저희 그 뉴커 한 달 방문자 수가 100만 명이에요. 유튜브에서요? 아니요, 뉴커 제가 운영하는 그 언론사 사이트 방문자 수가요. 그리고 유튜브는- 저희 언론사의 기사를 여성가족부 네. 관계자, 그 다음에 방통위, 방심위, 기자분들, 관계자분들 다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너무 우물 안에 개구리인 거야. 그냥 시청자 당장의 개인 방송이 몇 명인가 이것만 보고 있지 전체적인 시장이라든가 규제라든가 그런 네. 것들을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김정혜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다라는 게 제가 네. 요즘 비판하고 있는 서수길 실드하고 똑같거든요. 네. BJ가 법을 어기고 성폭력을 네. 하고 그런 문제를 일으켜도 서수길 대표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돈만 많이 벌고 시청자 수만 많으면 괜찮다라는 논리.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가세님이 이제 23살이고 BJ가 되고 싶어한 사람이 그대로 다 익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개인 방송에 미래가 없는 거죠. 그냥 막장 방송을 하고 개쓰레기 방송을 해도 시청자 수만 많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신태일이나 철군 마인드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최소한 내가 방송을 하면서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더라도 최소한 대도서관이나 벤츠나 김희부나 이런 그 유명한 BJ들처럼 지킬 건 지켜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지킬 건 제가 그런 마인드가 없어 보인다고요? 예. 지금 그런 걸 어기고 있는 그 방송에서 다 제가 이렇게 통제를 했는데요. 그 구맥진 씨가 이렇게 할 때 네. 실수를 하실 때 제가 다 통제하고 그랬는데 그 방송 다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통제가 아니라 옆에서 네. 그러니까 본인도 상식, 그래 23년 살았으니까 그 상식상으로 이건 하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만류를 한 거고요. 통제를 한 게 아니라. 왜냐면 일이 커질 것 같으니까. 그 통제를 본인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김정혜 씨가 해야 된다는 거죠, 리더로서. 김정혜 씨는 일단 여자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사감이 있냐고 물어본 게 그건데 화를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방송에. 아니 성인 남자가 그렇게 막 갑자기 그렇게 하면은 쫓아내야죠 당연히.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최소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유신님 말씀 들으면 제가 아까 그 방송 사고 때 그냥 가만히 있던 게 정답이에요? 아니요, 만류를 하는데 김정혜 씨가 리더고 그 집 주인이기 때문에 그걸 만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 그렇게 친한 사이도 뭐 진호렘버피님을 따라온 사람이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바로 퇴출을 했어야죠. 근데 성추행 당하고 나서 바로 또 같이 또 다음날 밥 먹으러 다니고 노래방 가고, 그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방금 들으셨죠? 그 내려가서 얘기하고 왔다고. 네. 네. 그때도 제가 말을 했어요. 좀 보내라고 하세요. 계속 사고를 연달아서 치고 있는데도 그거를 한 번은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무슨 뜻인지. 저도 그래서 제 입장은 그 구맥진 씨가 그냥 이렇게 집에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동의하시는구만. 왜 저기 뭐 겉으로만 이렇게. 아니 아까 진호렘버피님도 요즘 힘들어요 그러더만. 왜 자꾸. 그러니까 물론 거기 집에 있으니까 배운다고 갔으니까 그 심정은 알겠는데, 충심으로 진짜 김정혜 씨를 위한다면 그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정치가 썩었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썩었기 때문이에요. 안철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성 정치인들이 가서 보좌한다고 했는데 과거 썩은 정치를 알려주니까 막 무슨 제보자를 조작하고 막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세님께서 진짜 김정혜 씨의 뭐든 배울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근데 만약에 배우러 갔으면 충심으로 그분은 보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제 계속 의견은 처음 때부터 그래서 그 맨 처음에 그래서 진호렘버피님하고 얘기를 해서 충심으로 김정혜 씨가 이제 또 리더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고 저는 솔직히 네. 말해서 진호렘 버프님이 김정혜 씨랑 있다고 해서 걱정을 했거든요. 김정혜 씨를. 진호렘 버프님이 워낙 또 저 돌발적인 변수가 많아서 근데 네. 최근에는 진호렘 버프님을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김정혜 씨 자체가 완전히 좀 다혈질이고 돌발 변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진호렘 버핏이 본인의 지금 앞길을 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통화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숨기려고 했으나 그래서 네. 만약에 본인들이 애정을 갖고 진짜 잘해보려고 하신다면 네. 구맥진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하시고 빨리 네. 수습을 해가지고 술 마시고 막 놀러 다닐 게 아니라 컨텐츠를 어떻게 할지 예를 들어서 시사 컨텐츠를 할 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재밌게 하더라도 그걸 네. 고민하는 게 낫지 이렇게 계속 깽판 부리고 막 사고 치고 하는 거면 유튜브 계정 정지당해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해를 하신 거네요, 우선. 그 뭐, 아이고. 유신님께서는. 저는 네. 오해 같은 거 안 합니다. 기자라서 오해하면 큰일 아, 나요. 그럼 제가 말을 해볼게요. 말 끊지 마세요. 말을 끊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말 끊고 있어요. 계속 제가 말하려고 하면 그냥 사운드 겹쳐서 제가 그냥 조용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걱정하시니까. 그거는 기본이 됐네요. 말씀하세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 구맥진 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왜 그 만류를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왜 말리기만 하냐고. 네. 그러셨잖아요. 말리고 왜 다음날 또 이렇게 막 똑같이 하냐고. 맞죠? 술 네. 먹고 왜 그러냐고 예. 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러니까 왜 집에 또 안 돌려보내고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저한테. 네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맨 처음에 그 성추행 사건이 있을 때도 그때부터 처음부터 말했어요, 그때. 아, 이해했다니까요. 그건 반복, 아까 내가 여기 말을 끊은 게 아니라 저는 네. 기본적으로 제가 말을 안 듣는 경우는 똑같은 말을 네. 반복하는 경우, 그건 제가 이미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은 밝히진 않았지만 처음부터 네. 계속 돌발 변수가 있으니까 네. 보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가졌고, 아까 진호렘 버핀님도 물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마음 중에. 근데 아, 네. 지금 안 보내고 있는 거는 김정혜 씨의 결정이 안 났기 때문 아닙니까? 아, 그건 맞죠. 예. 예. 그니까 그건 내가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스가 설득을 리더가 결정을 안 하면 네. 빨리 얘기를 해야지. 아니면 그 채널이 붕괴될 수도 있는데. 아, 저도 알고 있죠. 예. 안 그래도 그 얘기 계속 했어요, 밑에 내려가서. 그래서 보니까 채팅창에서도 계속 문제점이 올라오더라고. 시청자들이 그걸 그냥 재밌다라고 넘어가는 막장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네. 이러다가 김정혜 씨 뭐 문제 생길 수 있다, 안타깝다 이런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막 무슨 무조건 어그로 끌어가지고 까고 김정혜 씨 김정혜 씨 네. 시청자 수가 많을 때는 한 2,000명 가까이 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제가 클린유시 캠페인 안 하고 언론사 안 했을 때 제 시청자 수를 생각하면은 그거를 내가 탐내거나 그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그 시청자들하고 제 시청자들하고 컨셉 자체가 달라요. 저희 방송 시청자 수의 다수는 클린 UCC 캠페인을 지지하고 유신의 활동을 지지하는 분들이 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많이 또 제 방송을 봅니다. 팟빵 라디오로도 듣고요. 다시 보기로. 그래서 무슨 네. 제가 가세님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조언이 된다면 절대로 BJ를 평가할 때 시청자 수나 수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컨텐츠가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컨텐츠가 뭔가,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해야지. 내가 놀랬어요. 이제 갓 BJ를 꿈꾸는 분이 네. 그 방송이 어떤 컨텐츠고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청자 수가 많은데요. 그런 식의 사고면 진짜 위험해요. 그러니까 끼가 없고 재능 없는 거는 뭐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뭐 극복을 해야 될 과제지만 그런 네.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바닥에서는. 제가 유명한 BJ들 뭐 많이 알고 뭐 관계자들 MCN이나 관계자들 많이 만나왔지만 네. 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키워줄 곳은 없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그 유신님이랑 네. 그 정혜 씨랑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그 약간 성추행 이런 문제는 문제가 된다 생각해요. 저도 보내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생각을 말씀드렸잖아요, 유신님한테. 예. 그거는 저도 잘못된 거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빼고 뭐 방송 평소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는 컨셉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약간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좀 그러면 저 김정희 씨가 막 세게 하는 거. 쌍욕하고 막 이렇게 비방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그냥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컨셉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그것도. 잘못된 컨셉입니다. 그거는
그건 불법이에요. 어째서 잘못된 컨셉이라 생각하죠? 그거 이렇게 쌍욕하고 하는 거는 법의 그 네. 유튜브 그 정책에도 어긋나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인터넷 방송은 쌍욕해도 네. 되고 막 무슨 뭐 막 그 확인되지 않은 발언해도 되고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네네. 정말 잘못된 컨셉이에요. 그러면 유식님은 그 잘못된 걸 보고도 왜 막 이렇게 신고를 안 하시죠? 누구를 신고를? 나는 더 중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김정혜 씨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우연히 진오랜 버프님 관련해서 누가 하면서 누구 뭐 사람 밑으로 갔다라고 해가지고 네네. 우연히 엮여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거고요. 네네. 제가 김정혜 씨한테 뭐 큰 관심은 없어요. 저는 국회 출입 기자고 뭐 과방이나 제 상임 그 취재하는 곳에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료 전달할 것도 많고 뭐 여성 단체나 시민 단체에서 강의도 하고 자료도 공유하고 그런 활동이 많기 때문에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돈이 안 되고 유명세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겠지만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정혜 씨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성추행 사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아 보면 두고두고 계속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 가해를 한 사람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건 맞는 네, 소리예요. 그래서 맞는 소리고. 카테고리가 다르단 말이 아니라 그 네. 개성이 다른 거라고는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카테고리가 다른 건 아니고 근데 다만 저도 뭐 시사 토크쇼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 예, 김정혜 씨 방식으로 토크쇼 진행해가지고 오래간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규제 TV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였죠? 신의 한수나 이런 데에서도 최소한 격은 갖추고 있다는 거죠. 방송으로서의 격은 골격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철구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철구 씨? 철구는 내가 이용 해지시키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저 만나면 아 형님 뭐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요 하고 다 인터뷰해주고 90도로 인사를 해요. 저한테. 철구가 90도로 인사하는 사람이 딱 두 명밖에 직접 이렇게 만나보셨냐고 물어보잖아요. 안 만나보셨죠? 누구를 안 만나봐요. 정혜 씨요, 정혜 씨. 방송으로만 봤잖아요, 화면으로만. 아니 자료나 다 찾아봤다니까요. 활동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도 안 찾아보고 내가 어떻게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하겠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철구님도 네. 화면상으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오해 소지가 보이는데 만나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직접 만나보니까 얼굴 보고 하니까 인사도 막 90도로 하고 엄청.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철구 만났을 땐 친절하게 대해요. 근데 방송 중에서는 이용 해지하자고. 잖아요 유신님. 제 말이 뭐 틀린 게 있습니까? 공가사는 구분을 해야죠. 제가 김정혜 씨를 개인으로 뭐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먹는데 내가 막 거기서 독서를 날리고 당신은 안 돼 막 이렇게 하겠어요? 그 당연히 공과사는 구분을 해야죠. 하신 말씀이 네. 처음에 하신 말씀이 그 제가 말했잖아요. 철구님은요 이러니까. 그럼 철구님은 직접 이렇게 얼굴 보고 만나니까 갑자기 인사도 90도라고 예의가 아니까 자 자꾸 가세님 말을 돌리는 게 아니라요. 저는 방송 시잖아요 지금 분리하시니까. 저는 분리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한 번이라도 들어오세요. 계속 말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가세님 제가 여기 네. 진행자니까 제가 계속 듣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방송을 제가 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는 것이지 김정혜님의 사생활이라든가 뭐 이혼을 했다든가 자녀를 어떻게 키운다든가 그런 사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석에서 그분이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뭐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중은 저 같은 국회 출입 기자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김정혜 씨가 방송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언행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알 수도 없고. 그거를 저한테 어필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철구님을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했다고 왜 말하셨어요? 그 말을 왜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철구를 말하셨잖아요 분명히. 예. 그게 아니라 철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씀하셔가지고 실제로 만났을 때는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물어보잖아요 역으로 정혜 씨 실제로 이렇게 봤냐고요. 아니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방송을 하는 자 지금 가세님이 방송 그 지망생이면 방송하는 사람은 방송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아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방송하는 사람은 방송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사생활은 보시는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자꾸 회피를 하시잖아요. 저는 회피 말을 그렇게 잘하시다는 분이 왜 자꾸 회피? 아니 김정혜 씨를 만나봤냐고 안 만나본 거 알고 이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보니까 철구님도 똑같은 거잖아요. 철구님도 화면상으로만 봤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유신님이 그 소리 하셨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역으로 질문해드릴게요. 아니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철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본인이 질문을 하셨고요. 실제로 만났을 때는 친절하게 하고 90도로 절도하고 예의를 갖춘다. 하지만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공적으로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방송한 내용은 이용 해지를 해야 된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뭘 말을 바꿔요. 사적으로 내가 취재를 해도 김정혜 씨를 취재해도 내가 방송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진 않는다고요. 실제로 만나면 서로 지킬 거 지키면서 대화를 하고 그건 상식이에요.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저도 BJ들 만났을 때는 다 존댓말 씁니다. 아무리 어려도. 지금 저보다 제 조카뻘이세요. 제 조카뻘이라고요. 내 조카는 이미 결혼해가지고 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촌 조카는. 제 조카뻘한테 내 큰 조카가 지금 21살인가 2살인데 지금 조카뻘한테 내가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존댓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예의를 안 지켜도. 근데 내가 뭐 실제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의 차이에 있어가지고 사람을 뭐 함부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유신님이 그냥 말해서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논리를. 아니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수의 인물들이 내 방송을 보고 배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을 못한다? 그냥 1세대인 거죠. 그냥 방송을 보고 배운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1세대인 거 맞아요. 팩트인데 1세대가 아니라요. 원조예요. 그냥 그러니까 1세대라는 게 혼자만의 망상이세요. 망상. 네. 아니 나는 웃긴 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망상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유신님이에요. 망상. 그러니까 뭐냐면 그 노래하는 코트처럼 시청자가 한 5,000명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BJ한테는 아, 저 사람이 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뭐 과거에 유명했던 안 유명했던 뭐 유신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시청자 수가 똑같은 말만 하시네요. 김정혜 씨보다 없으니까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해명을 해드렸잖아요. 물어보셔가지고. 뭔 해명을 해? 아니 남의 방송에 가서도 자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얘기를 해야지. 남의 방송이니까 자기 함부로 얘기하고 막 통장에 얼마 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예 하고 답변하더니 나한테는 전화상이라고. 그 방송 돌려보실래요 지금 그러면? 그 저한테는 왜 예의를 안 지키는 겁니까? 이것도 지금 방송에 아니 본인 본인 방송 가세 방송 지금 유신쇼에 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 방송에서는 코트보다 훨씬 더 오래 방송을 했고 노래하는 코트가 자기 방송 준비하면서 보고 배웠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날이죠. 뭘 도망을 가요? 아니 기사라는 분이 왜 언어 유의를 하시냐고요. 아까 분명히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거든요. 아니 저희는 녹화 방송으로 풀로 올라가요. 가세님, 가세님 예의부터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아니 본인은 아까 제가 분명히 코트님 방송에서 해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금 유신님이 또 말씀하신 게 뭐 통장에 얼마 있느니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뭐 예예 이랬다면서 제가 그냥 수긍했다면서 예예 이러면서 아무 뭐 반발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얌전히 그냥 진원의 버핏님한테 왜 그딴 걸 말하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코트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만만한 진원의 버핏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코트님이 안 물어봤어요. 진원의 버핏님이 혼자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툭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 진원의 버핏님은 자기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치켜 세우려고 한 말이었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냥 수긍했냐고요. 그냥 노래한 코트가 뭐 내려가라 거기 왜 있냐 막 이런 말 하니까 얘 그 능력 없는 애 아니다라고 치켜 세우려고 긍정적인 의미로 쓴 말이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거예요. 가세님 유신님 말 못하세요. 언어 유희. 가세님 김정혜님 옆에 있는 게 아는데요. 아니 정말 적합한 사람이구나. 나는 걱정이 돼서 조금이라도 조언이 될 말이 있을까 하면 좀 조언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옆에 있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정을 할게요. 유신님을 예전에 방송으로 뵀어요. 아니 정말로 그러니까 아까 뭐 이렇게 철구나 신태일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냥 제가 잘못 알았구나. 이분이 무슨 착각을 해가지고 착오가 있어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김정혜 씨하고 적합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는 걸 인정하겠고요. 예, 그냥 그 옆에서 열심히 배우세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도 궁금한 게 있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생각이
완전히 한 무슨 자유한국당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능력자고 무조건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네. 요즘 최근 들어서 젊은 그 보수 지향생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막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좀 간과를 했었는데 와 이게 나이 드신 막 태극기 들고 있는 분들만 무서운 게 아니구나. 진짜 무서운 사람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 진출하니까 더 심각해지고 네. 막 가짜 뉴스가 나오고 막말하고 막 그게 이런 거 방송에 나올 수 아니 그게 컨셉이라는 게 아니 문제가 되다 욕설을 하고 막말하고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이나 막 앵커를 막 쌍욕을 하고 하는데 그건 컨셉이라 상관이 없고 유시님은 노래하는 코트나 무슨 뭐 시청자 수가 적으니까 아니 저희는 합법적으로 다 등록해가지고 세금 내고 있는 언론사고요 이상한 언론사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진행자에 따라주세요. 지금 본인이 얼마나 내로남불이냐면 노래하는 코트가 진행할 때는 다 따라주면서 유신이 진행할 때는 계속 본인도 말을 안 들어주고 있어요 내 말을 흥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말만 안 끊고 무조건 무대포로 하면은 말을 잘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잘한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팩트로 근거를 제시해야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얼굴 빨개지셔야 돼요.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유신님. 자,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반성. 아니, 나는 이분에 대해서 미스테리를 이제 풀었어요. 아마 궁금했던 분들. 저도 미스테리 풀었어요. 네, 그분들이 아니 저는 자료가 많아서 미스테리를 풀 필요가 없어요. 유신님이 방송 봤을 때 화면상으로 진짜 이미지 좋고 이렇게 존댓말 사용하시고 존칭 사용하시고 그런 거 보고 아니 저는 지금도 많이 인내하고 만약에 노래하는 코트라면 벌써 욕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도 많이 인내했어요. 니마. 저는 욕 한마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그쪽 성향이구나라는 게 이제 들어오면서 아 이분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유신님은 그렇게 대응해야겠구나. 뭐 내 말을 따라하세요. 앵무새예요. 아니 앵무새 아니에요.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많은데 자꾸 사운드 겹치시잖아요. 아니 내가 진행자라니까요. 가세님 내가 진행자예요. 진오랜 버피님도 그러니까 내 진행자에 따라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진오랜 버피님 정도도. 근데 처음에 따랐어요. 본인하고 아니요 안 따랐어요. 본인이 막히니까 흥분해가지고 또 언어 유희하시네요. 한 말 또 하고 나중에 제 방송 보시면 자괴감이 드실 거예요. 약간 아니 시청자들이 판단할 텐데 본인이 내 말 끊었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세요. 예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예 처음부터 안 그랬으면 어떡하실래요? 아니 본인이 확인을 해보시라니까 뭐 어떻게 하실래요가 아니라 본인이 그러니까 공략을 거세요.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못 거시잖아요. 뭘 걸어요? 그러니까 공략을 거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사운드 겹치고 예의 없게 했다면 아니 본인이 처음에 제가 사심이 있느냐라고 정중에 물으니까 뭐 머리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고 본인이 막말을 하셨고요 먼저. 당연하죠. 제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아니 기분이 왜 나빠요? 사심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런 화면상으로 화면을만 보고 그렇게 하시는데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아니 본인이 배우러 갔다고 하는데 배울 게 누가 봐도 배울 게 없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배울 게 없는 분이라는 건 그쪽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인터넷 방송 전문 기자의 생각이죠. 그냥 아무나의 생각이 아니라 인터넷 방송을 21년째 하고 인터넷 방송 전문 기자를 8년 동안 했던 사람의 생각이죠. 아니 인터넷 방송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저분한테 뭘 배우나라고 궁금하니까 개인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게 무슨 죽을 죄입니까? 대역죄예요? 욕먹을 짓이에요. 죽을 죄는 아니고. 아니 내가 그랬잖아요. 거기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그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시청자들도 그래요. 노래하는 코트 방송에서 그렇고 저 사람은 왜 거기에 있는 겁니까? 라고 그런 질문이 빗발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리해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배울 게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노래하는 코트에서 방송을 배우고 했다라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한테 배운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분은 인터넷 방송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삶이. 인터넷 방송이랑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방금 분명히 하셨죠, 그렇게. 인터넷 방송 하고 있는데 인터넷 방송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에도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인정받는 히스토리가. 여러분 유신 방송하고 시청하시는 분들 방금 들으셨죠? 인터넷 방송이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셨죠, 분명히. 인터넷 방송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인터넷 방송을 그냥 가세님 인터넷 방송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단어 선택도 못 하시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인터넷 방송 업계에서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요. 네, 진짜 한심해요.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 아니에요, 유신님. 인터넷 방송 업계에서 그렇게 큰 족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방송을 하는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든 방송할 수 있어. 그분을 인터넷 네. 방송 업계에서 알아주지는 않잖아요. 유신님 잘 알겠어요. 1세대 방송하시던 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불리해지면 화제를 돌리군요, 말을. 그러니까 말을 돌릴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처음에 그 김정혜 씨를 계속 쉴드를 치려다가 안 되니까 이제 막가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최고 이제 실드. 이미 김정혜 씨의 멤버의 실체는 다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부에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요. 네, 유신님 시청자분들 속지 마세요. 이분 이미지 그냥 세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 세탁을 해요? 그냥 딱 봐도 보여요, 제가. 뭐가 보여? 뭐가 세탁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저희가 한 40분 정도 통화했는데 네네. 통화해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전에도 뭐 이렇게 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뭘 알겠다는 얘기예요? 유신님이 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예전에 방송 이렇게 몇 번 봤어요. 그 1세대부터 하셨으니까 유명하시잖아요, 이 바닥에서. 예, 인지도는 좀 있죠. 오래 했으니까. 네, 인지도 있으시니까 저도 네. 봤어요. 우연찮게 봤을 때는 네. 딱 봤을 때는 아, 방송에서 이렇게 존댓말도 사용하시고 엄청 예의 바르시구나 이런 이미지였어요. 제가 딱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통화하면서 반말을 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자꾸 언어 유의하시고 자꾸 주제,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한 답변에는 이렇게 막 화제. 자, 그러면 가세님,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유신이 불리하다고 해서 말 돌릴 경우를 지적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적을 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어떤 부분을 제가 말을 돌리든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인터넷 방송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 첫 번째 답변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물어보잖아요. 인터넷 방송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정혜 씨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계에서 큰 상관이 없었던 분이에요. 지금 말 돌리시잖아요. 대답 안 하시고. 이게 말 돌리는 거죠. 아니, 뭐, 내 그러니까 답변을. 대답을 하세요, 그냥. 자, 답변 드릴 테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자, 뭐라고 하냐면, 예. 제가 김정혜 씨가 인터넷 방, 말을 돌려요. 아니, 질문을 해놓고 답변하라 놓고는 왜 말을 그러니까 제 말에 대답을 하라니까. 답변할 테니까 말을 멈추시라고요. 답변이랑 대답은 달라요, 유진님. 답변과 대답이 다르다고요? 네, 당연히 다르죠. 답변과 대답이 뭐가 다르죠? 답변은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하는 거고요. 대답은 아, 그럼 뭐 그러니까 단답 그러면요 단답형으로 답변해달라고 하셔야죠. 예, 아니요로. 지금 이해를 못 하시네. 자꾸 언어 유인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 아니요 할 수 있죠. 그럼 왜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넘어가는 건데. 그 뜻이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신 거 오해가 있나 봐요. 유신님, 그러니까 제가 20초만 말할게요. 알겠죠? 예, 말씀하세요. 네. 아까 방금 정혜 씨 보고 인터넷 방송이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셨죠? 예. 네. 근데 인터넷 방송이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냐? 김정희 씨는 지금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인터넷 방송이랑 관련 없는 사람이다 라고 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답변할게요 이제. 네, 답변해주세요. 제가 인터넷 방송 기자를 8년을 했고요. 8년째 하고 있고, 저 답변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말을 끊으세요. 본인이 말 끊는 거 싫어한다면서 왜 내가 답변하고 있는데 내가 답변할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유신님이 8년 한 거라. 아니까 내가 답변을 어떻게 하든 그건 내 맘이에요. 그걸 반박하는 건 내 답변이 끝나고 나서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본인 기준에 따르면. 자, 네, 알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조용히 하세요. 제가 답변 다 끝날 때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예. 자, 제가 인터넷 방송 전문 기자를 8년을 했고 국회 출입 기자를 2년을 했고 인터넷 방송을 21년째 했는데 김정혜라는 사람을 최근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많은 인터넷 플랫폼이나 MCN, 대형 MCN이나 업계의 취재나 이런 것들을 다 보도자료도 받고 있는데 김정혜 씨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인터넷 방송 업계와 큰 연관성이 없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 연관성이 없다는 의미로? 예. 그러니까 방송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본인도 할 수 있고 우리 집 조카도 할 수 있고 방송을 한다고 해서 인터넷 방송 업계에 관련이 된 건 아니에요. 개인 방송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 쪽을 취재하는 기자로서는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 푸셨죠? 아, 그러면 전달이 잘못된 거네요. 예, 궁극의 절세미남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네. 본인이 그 자꾸 오해하시고 제가 무시한다고 생각하신 거 저는 단어를 그러면 선택을 잘 하셔야죠. 아니요. 기자라는 분이. 원래 뜻이라는 거는 서로가 네.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자라는 분이. 풀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다른 분이었으면 그냥 욕하고 끊었겠죠. 근데 기자라는 분이니까 인내를 하고 풀어드린 거예요. 기자니까. 뭐라고? 기자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BJ였다면 그냥 쌍욕하고 끊었다고요. 아, 저는 다른 BJ였으면 아예 그냥 전화 통화를 안 했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의 네. 존중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네. 또 하나의 또 오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하던 건데 자꾸 무슨 저보고 뭐 화면상으로 가면 비춰지는 것 보고 자꾸 막 이게 팩트다 이러시는데 내부적인 것도 모르시잖아요. 아, 내부자가 아니니까 내부를 모르죠. 보여주세요, 그럼 내부를. 아니, 내부자들만 아는 거를 외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내부에서의 김정혜 씨나 멤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내용들을 저한테 직접, 제가 그래서 김정혜 씨 인터뷰를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직접.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질문하셨던 게 저한테 궁금하다 하신 게 정혜 씨에게 막 사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 아니라 그 오해를 하신 거예요. 내가 뭐냐면, 네. 배울 게 있어서 배운다고, 전 지노랜 버핏한테 뭘 10년을 하셨으니까 배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네. 이해가 안 됐지만, 김정혜 씨는 정치를 꿈꾸는 사람이고, 방송을 꿈꾸는 사람은 방송을 이용할 뿐이죠. 그쵸? 그니까, 어쨌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니까 방송을 하는 거는 본인도 할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김정혜 씨의 수준은 본인이 지금 당장에 할 수 있고, 제가 하루 만에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속성으로. 그 방송하고 어떻게 하고 그 기본기는 네. 교재랑 이런 거 다 있으니까 본인들 대회비로 알 수 없는 자료도 다 있으니까 본인 네. 하루 만에 가르쳐서 고향 내려가서 방송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방송을 모르는 사람이면 본인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내가 네. 이성적인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혹시라도 그런 개인적인 호감이나 그런 게 아니라고 물어본 것이지 무슨 다른 뭐 음흉한 그런 걸 가지고 이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질문이. 그러니까 방송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웃고 그냥 이렇게 뭐 챙겨주고 그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네. 대화를 나눠봤는데 지금 술을 좀 드셨나요? 술을 전혀 안 먹었어요. 근데 자꾸 채팅창에 술 드셨냐고 해서 나중에 후회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술 드시고 통화했다가 후회하시고 지워달라는 분이 좀 있으셔가지고 아, 그래서- 그래서 이거. 예,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 녹취 안 하셔도 되고 제 파일은 전체 파일이 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다 오해는 풀렸죠? 네, 일단 오해는 풀렸네요. 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무슨 뭐 다른 뭐 음흉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그 배우러 가셨다길래 호감이 있어서 네. 가신 게 아닌가. 그 이성적인 호감이 있을 수 있잖아. 나이 상관없어요, 호감은. 아, 이제 유진님 그리고 제가 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갑자기요? 아니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갑자기. 유진님, 네. 유진님 방송에 네. 채팅창을 이렇게 보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닉네임 언급해도 돼요? 아니 그냥 내용만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은 뭐 관여가 어떤- 직접적으로 없으니까. 네, 어떤 분이 네. 채팅창에서 가스대님이 뭐 떡정 빌런 사건은 뭐냐 해명해라 계속 이렇게 말을 하시길래 뭐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예, 뭐 우리 방송에서 꼭 해명을 해야 됩니까, 그걸? 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네. 부탁드려도 되냐고. 안 되면 안 아, 되는 강퇴하라고? 아니. 네. 강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하래요, 시청자분이. 예, 그건 이제 그 방송, 김정혜 씨 방송에서 해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왜냐면 네. 저분은 그 방송 보고 아마 오신 분 같으니까, 저희 애청자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야, 일단은 근데, 통화를 해보니까, 하여튼 뭐,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사세요.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뭐, 난 내부자들이 아니니까 모르니까, 좀 네. 이렇게 좀, 남자답고 사나이답게, 좀 할 말 좀 하고, 방송에서도 좀 어필도 하고, 네. 예. 그렇게 좀 하세요. 근데 방송에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그-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쫓겨날까봐? 아니요. 정상인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아니, 아까까지는 변호해놓고는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구맥진 씨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버피님이랑 정혜님은 이 선을 안 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에서는. 방송에서는 그래도? 네, 완전히 막 미친 짓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진짜 그런 선 안 넘어요.
그런 선 안 나오는데 구맥진 씨만 이렇게. 나중에 나중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좋은 마음으로 아까 이제 자꾸 마음에 걸려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네네. 알아야 기사를 쓰고 저도 하니까 맞죠. 하는데 마음에 걸려서 사실은 제가 좀 뭐 도움이 될 만한 말을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무슨 논쟁을 할지는 전혀 예상을 못 하고요. 네네. 네, 그럴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할 말은 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이거 본인이 한 말을 다 동의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분들이 문제가 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보면 내부자들이니까 네. 그분들을 무조건적으로 막 이렇게 내치고 비판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은 내가 이해를 했고 다만 이런 좀 이렇게 발언하는 거를 좀 더 많이 좀 방송에서 좀 해라. 그래야 그게 좀 이렇게 커버가 되고 그다음에 김정혜 씨하고도 회의를 해야요. 좀 방송 전에 회의에 않고 가만히 그냥 있다가 우리 방송한 다음은 모이지 말고 이전에 컨셉을 해가지고 우리가 오래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안 그래도 회의하고 있어요. 예, 살아남으려면 욕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뭐 개 이렇게 욕하지 말고 문재인 이런 뭐 토끼 같은 분아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언어적인 아까 말했던 언어적인 뭐 풍자라든가 해학적으로 풀어야지. 그래야 오래 가잖아요, 김정혜 씨가. 본인이 뭐 이렇게 유신한테 들이대면서도 저한테 들이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국내 BJ 중에. 아, 네. 그러니까 본인이 신인의 패기야. 나는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인정할 거는. 뭐 아까 좀 예의가 없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본인도 분노를 했으니까 패기는 있어요. 근데 자꾸 자기 자랑을 하시는 거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자랑이죠. 그러면 시청자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인범이나 막 이런 인터넷 방송에서 유명한 BJ들도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청자분들 이분이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뭐. 실화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실제로 뭐 인범이나 소닉이나 철구나 신태일도 그러니까 왜 자꾸 자랑하시냐고요. 아니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정혜 제가 김정혜 씨가 가세 씨가 왜 잘 인터넷 방송을 모르냐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이 대단해서 시청자 수가 많아서 무슨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유신님 대단한 거 알아요. 아프리카에서 하실 때 아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인터넷 신문사 대표 기자로 활동하면서 방송도 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유신에 대해서 지킬 걸 지키고 뭐 그렇게 하냐면 유신이라는 사람의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공과 사를 구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논쟁이 있었지만 뭐 진호래 머피님이나 가세님이나 이렇게 인연 맺어 가지고 따로 연락해 가지고 뭐 사정을 얘기하면 2-3시간씩 들어주고 다 조언해 주고 해요. 근데 방송에서는 제가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아까 본인이 말씀드렸다면 방송에는 컨셉이 있고 그 사람의 소신이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내 조커버리고 내가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 따지냐면 그런 거에는 소신이나 이런 걸 신념을 지키는 데는 남녀노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김정혜 방송을 나름 대표해가지고 내부자로 전화를 한 것이고 나이에 상관없이 뭐 인터넷 방송 경력에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짬밥이 되고 내 위치가 있고 내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동등하다고 봐요. 그래서 전화를 안 끊고 지금 1시간 동안 통화를 하는 거예요. 해준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표현을 하려다가 바꾼 거잖아요. 또 기분을 나쁠까봐 우리 젊은 친구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1시간 동안 가세님하고 통화한 거는 그 방송을 대표로서 그 참여자로서의 본인의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어요. 나는 내 소신껏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고 내가 아까 철구나 인범이나 이런 사람도 너한테 함부로 안 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예의예요. 그 사람들도 돌려서 디스하고 뭐 그런 경우는 있죠.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통화하거나 얘기할 때는 자신의 주장을 얘기할 때는 최소한 예의는 갖춰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오래 방송을 했고 자기도 방송을 봐왔고 그동안 어떻게 인터넷 방송을 해왔는지를 존중을 해준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본인도 다른 BJ들을 무슨 찬양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다른 BJ랑 대화할 때는 그런 정도를 존중은 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았어요, 유진님. 유진님 저도 그러면 충고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충고해 해주세요. 네. 그 유진님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네. 혼자 이렇게 말을 하실 때 무슨 말을 하실 때 갑자기 자기 자랑을 해요. 막 이렇게 어깨에 힘 빡 들어가가지고 가오 잡으면서 신념이에요. 내가 살아온 길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인터넷 방송을 살아오면서 시청자 수나 하면서요 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수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살지 않고 내 자체로 인터넷 방송의 소신과 신념을 지키고 방송했다라는 근거를 말하는 거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건데 뭐요. 그러니까 뭐 꼰대도 아니고 왜 자꾸 말을 끊어요? 충고해준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꼰대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쪽 꼰대예요. 꼰대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의미로 하는데 대부분 맞죠. 사람들이 말이 막힐 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꼰대라고 공격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내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저는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보고 정신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방송을 본 뭐 시청자 수가 적어서 미연한데 지금 한 470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 방송을 더 많이 봐요. 근데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람들이 각자 판단을 하겠죠. 우리의 판단은 네. 가세님은 가세님의 생각이 있고 나는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나이 상관없이 이거는 네. 각자 생각할 거고 네. 나머지는 시청자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겠죠. 누가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는 팩트예요. 어깨 힘 빼세요. 뭐. 네, 저는 어깨에 힘을 줄 만해요. 내가 그 지금 21년 동안 인터넷 방송을 아유, 또 이렇게 가오 잡는 거 봐요. 아니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데 허풍 떠는 거랑 자기가 실제로 살아온 역사를 자기가 얘기하는 건 다른 거예요. 유진님 왜요? 근데 방금 살짝 약간 버퍼링 걸렸어요. 말에. 화나셨나? 전화기가 버퍼링 걸렸다고요? 아니 이렇게 막 버버버 이러시던데. 그게 아니라 방송을 이미 본인하고 통화하기 전에 9시 반부터 계속 한 번도 안 일어서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본인이 아까 능력 있다고 말이 안 끊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김정혜 씨 보니까 말 많이 끊기던데요? 저는 9시 30분부터 지금 1시 반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 버퍼링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버퍼링 말한 게 아니에요. 뭔 소리를 말한 게 아니라 말을 살짝 더듬으셨다고요. 버퍼링처럼 비유한 거예요. 내가 참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이해 못하시고. 제가 김정혜 씨 4명 방송을 보면서 네. 저한테 말을 더듬는다 버벅거린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용기가 아닌가. 나중에 이 부분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말한 거 이미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대단한 생각하고 일단 가세님은 김정혜 씨 옆에 있을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제가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생각을 바꿨고요. 그 멘트에 대해서 감사하네요. 네, 충분히 통하고 그리고 김정혜 씨를 또 많이 아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과나무다니 팝콘에서 100개 팝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방송 쪽으로 뭐 공적인 게 아니라도 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뭐 기사 삭제해달라 이런 요청은 말고요. 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진님 그러면 네. 제가 이제 곧 개인 방송 시작할 건데. 네네. 어디서 시작하실 거예요? 유튜브요. 유튜브 힘든데 초반에. 근데 알죠. 이게 좀 힘든데. 네. 충고 같은 거 하나 해줄 수 있어요? 그거 해주려고 했더니 나한테 막 꼰대라고 해놓고는 야 빠따 좀 맞자 너. 잠깐만요. 아니 나는 좋은 마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이제 막 시작하고 인상이 너무 좋아서 방송에서 그래서 저분은 왜 저기에 잡혀있나 생각이 들어서 내가 좋은 말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제 와서 충원을 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그냥 솔직하게 유진님 방송도 좀 재밌으라고. 네. 똑같이 일부러 그랬다? 그렇죠. 약간 컨셉이죠. 그럼 나중에 빠따 한 5대만 맞아주면 될 것 같아. 풀릴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튜브에서 시작을 하려면 일단은 지금 일단 저처럼 하듯이 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일단 자기가 처음에 방송할 땐 논리가 있든 없든 자신감이 있어야 돼. 프라이드가. 저 메모 좀 하세요. 방송에 남는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이고요. 그게 곧 멘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21년 차 방송한 BJ한테 뭐 논리가 있든 없든 이렇게 당당하게 1시간 동안 그래도 대꾸했다는 것 자체에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대신 갈수록 갖춰야 돼요. 팩트와 논리를. 어떤 방송을 할지 모르겠지만 욕을 쌓으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창피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논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랑 논쟁을 하든 전화를 받든 거기에 팩트나 논리가 없으면 결국은 떠나가게 돼요. 시청자는. 그래서
그냥 막대 먹게 하고 막장으로 한다고 재밌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방송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화이트가 있고 블랙이 있어요. 네. 화이트는 대도서관, 벤츠, 네? 엠브로, 그 다음에 뭐 기미부 그쪽에 밝은 방향이에요. 거기는 나중에 연예계로 진출할 수도 있고 대형 MCN에서 갈수록 세계적인 유튜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블랙이 있어요. 블랙은 철구, 신테일, 커맨더 지코 네. 그쪽 방향이에요. 근데 거기는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그 운영자가 쉴드 쳐주느나 인기도 얻을 수 있는데 절대로 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죠? 흑역사니까요. 암흑은. 그래도 네. 이게 불법, 망언, 장애인 비하, 여성 비하, 여성 파리 그런 논란 때문에 더 큰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진출을 하고 싶어도. 네, 그래서 본인은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화이트인지 블랙인지. 근데 저는 힘들더라도 화이트 길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 나이도 아직 젊고, 네, 그래서 화이트 쪽으로 가서 일단 선택의 기로는 그거고요. 만약에 화이트를 선택했다고 하면 본인의 컨텐츠를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는 힘들어도 죽어도 돈이 안 돼도 이것만은 지킨다라는 본인의 인생 컨텐츠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오락가락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잡히면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전화가 됐어요. 전화 코너가. 전화 프로그램이. 전화 개그, 그러니까 여러 저가 하는 게 있지만 그게 이제 지금 저작권 문제도 있고 막 다 빼면은 내가 그래도 인생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게 전화 컨텐츠가 저의 인생 컨텐츠가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 본인도 시청자가 있든 없든 이 사람 그 BJ명을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갓세하면 이거다. 라는 그거를 하나 지켜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좀 돈이 될 만한 컨텐츠. 그 다음에 시청자를 모을 만한 컨텐츠를 구분해 가지고 그게 법에 접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알아봐야 돼요. 예를 들어 장난 전화 안 돼요. 네, 그런 거 안 되죠. 네, 장난 전화도 안 되고 여성들 초대해 가지고 막 뭐 쌍스러운 욕을 하거나 막 그런 걸 하는 것도 오래 못 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하려면 그런 것들도 하고 뭐 시장 조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시장 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 성격이나 자기 이미지나 컨셉에 맞는 채널들을 스크랩하세요. 이거는 베끼는 게 아니라 벤치마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돼.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와 내가 뭘 해야 인기나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는 자기의 그 뼈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야 인기를 얻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게 생업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스크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 자기 외모, 심지어 뭐 자기 키, 뭐 연관성이 있으면 다 스크랩을 하세요. 그래서 공통점을 해가지고 하나씩 제외하고 따라해보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가 뭐가 터지면 대박. 저 같은 경우에도 구독자는 얼마 없지만 뭐 저번에 갓건배 뭐 신태일 남염 여혐 논란이었을 때 빵 터졌거든요. 몇만 명이 와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번 걸려야 돼. 그러니까 본인은 백도 있고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자금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그 얻어 걸리는 걸 핵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잘 맞으면 원조를 제낄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함에 있어서 무조건 시청자 수나 구독자 수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김정혜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김정혜님의 그 한 2,000명 되는 사람들은 어디든지나 갈 수 있는 사람들, 소수를 빼고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또 좀 자극적인 방송하거나 뭐 하면 거기로 다 갈 사람들이라고 어차피. 네, 근데 그것도 팩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중요해요. 근데 조회수나 이런 거에서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돼요. 내 정말 애청자들, 올드 팬들을 위한 컨텐츠, 그건 돈이 안 돼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방송을 하는 날 평생을 함께 할 사람들이니까 그건 지켜야 돼. 아까 인생 컨텐츠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거를. 네. 그 다음에 돈 벌고 일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구분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다 이제 정리가 되면, 컨텐츠를 뭘 해야 될 정리가 되면 일단 장비를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장비를 세팅하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장비를 세팅을 할 때도 너무 막 이렇게 몰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망해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그 휴대폰을 2대를 마련해가지고 할부로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폰으로 해가지고 모바일로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도 괜찮아요. 유튜브니까. 근데 화질은 좀 포기를 해야죠. 하지만 모바일 방송이 중요한 점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생방송도 할 수 있지만 녹화 방송 고화질로 찍어서 올릴 수 있어요. 바로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 간편성에서. 그래서 그 선택을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바일로 중심하는 게 좀 중요하고 삼각대 같은 경우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심플한 게 있어요. 아, 네네. 예, 심플한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고가도 있어요. 뭐 15만 원, 25만 원, 30만 원 되는 것도 있고 조명이랑 마이크 감도 좋은 마이크 지원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네. 그 간단하게 심플하게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PC 여건을 같이 해도 좋은데 처음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게임 시작하지 마. 왜 게임을 시작하지 마냐면 고화질로 해야 돼요. 게임은. 그렇죠. 화질이 안 좋으면 경쟁이 안 되는데 저 그래픽 카드만 80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후덜덜 정도로. 그러니까 절대로 게임 방송을 처음으로 잡으면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처음에 세팅할 때는 확장 가능한 걸로 하세요. 그러니까 좀 케이스를 좀 좋은 걸로. 케이스를 좋은 걸로. 나중에 여기에 좋은 걸로 더 장비를 충원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 확장 폭이나 이런 것들 좋은 케이스로 사가지고 일단 초반은 캠 방송으로 시작하니까 캠 방송 중심으로 세팅을 하세요. 그러면 아마 최소 30만 원에서 한 5, 60만 원 사이로 세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는 좀 좋은 걸 사세요. 한 10만 원, 20만 원대로. 그러면 마이크랑 네. 캠 같은 마이크랑 캠을 아직 구매를 안 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추천은 나중에 저 버피님한테 전번 물어보셔가지고 카톡 등록하시면 제가 모델은 알려드릴게요. 예, 알려드릴 테니까. 예. 그래서 마이크는 콘덴서 마이크라고 회의용 마이크가 초반에 쓰기가 좋아요. 거기에 건전지 들어가는 게 좋은데 제 거는 30만 원짜리인데 이것까지는 안 사도 될 거예요. 초반에는. 그래서 뭐 코트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싼 거 쓰잖아. 노래 부르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몇백만 원짜리도 써요. 네. 예. 근데 그리고 그런 그러니까 절대로 장비 욕심 내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장비 욕심 내지 말고 그 겸해서 질문해 보세요. 진짜 이건 진심으로 묻고 네. 싶은데 그 방송을 하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제가 네. 그 악플을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 거는 그건 바로 나올 거예요. 장비 세팅하고 나서 그러니까 자 시장 조사하고 컨텐츠 자기가 뭐 할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장비 마련한 다음에 반드시 자기 그 형편에 맞는 세팅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멘탈 세팅이에요. 이거는 일단 오늘 이미 저하고 테스트를 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초기 단계입니다. 바른말 쓴소리 하는 사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트레이닝을 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욕을 많이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욕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아니요, 진짜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욕을 부모님 욕부터 시작해서 온갖 욕설을 듣고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막 자기한테 욕을 하세요. 예, 남한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욕을 하다 보면은 남한테 하는 경우는 그건 정지 먹어요. 유튜브도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제가 현직 기자니까 믿으세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하고 트위치 TV도. 그래서 그 욕을 많이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구분은 뭐냐면 저는 이제 20년 산이니까 그 가능한 또 자랑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욕을 하면 그러니까 좀 사람으로서의 좀 그 선을 넘어가잖아요. 기준을.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려 전 자동으로 그게 인식이 돼요. 벌레라고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예의를 안 지키고 그러니까 내가 저런 인격도 없는 벌레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왜 화를 내지? 이게 트레이닝 되니까 저는 웬만한 공격들의 끄떡도 안 해요. 아까 본인이 아까 유시님 컨셉대로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뭐 내가 흔들림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이미 트레이닝이 20년 동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저도 벌레로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요. 일단 애벌레. 애벌레가 깼는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벌레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은 일단 잘 모르니까 내가. 인기응변 좋으시네. 예, 아니요. 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은 내가 처음 대화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본인은 유신을 알고 있지만 나는 본인을 모르는데 내가 그냥 막 해낼 수는 없잖아요. 채팅에서 그냥 익명처럼. 본인은 닉네임이 있고 얼굴을 아는데 익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익명의 악플러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차원이. 그래서 그 멘탈 교육은 그런 자기 체면 그리고 네. 트레이닝 경험에 따라서 극복을 할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욕을 많이 먹어보고 가장 좋은 거는 진짜 실제로 옆에서 욕을 듣는 게 좋아요. 이게 우술 속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한테 욕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참을성을 기르는 거. 그만 좀 해주세요. 그럼 못 참는 거거든요. 아니요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아, 네네. 그러니까 속성으로 하려면 진짜 옆에서 욕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유신님 한번 팩트로 한번 뼈 때려줄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내가 정지 먹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나중에 네. 기회가 되면 제가 1회 무료 아마 귀에서 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신이라는 사람이 욕을 못해서 네. 사람들이 욕을 못하는 줄 아시는데 유신님 욕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그 새로운 그런 신비로운 현상을 유신한테 1시간 욕 듣고 귀에서 피 나는 거 아니면 정신과 치료받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막 조폭 컨셉으로. 아, 네네. 그 사람을 방제로 2번을 울렸어요. 내가 욕도 안 하고 난 존댓말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방제 2줄로 그 사람이 대성통곡을 하고요. 한 번은 기사 제목으로 3번을 울렸어요. 진짜 무섭게 본인은 거기다가 전화할 때 찍소리도 못 할 거예요. 막 험악하게 생겼고 막 무서운 컨셉인데 나는 방제로 울렸어요. 실화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 시사 방송으로 말 정말 잘하는 분인데 그분이 멘탈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는 말을 잘한다는 것은 뭐 풍자나 패러디나 아까 말했다시피 언어의 유희를 잘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정말 아픈 곳을 욕을 안 쓰고도 정곡으로 써버리면 그 사람의 멘탈이 무너져 버려요. 지금 제가 갓세님은 파릇파릇한 이제 꿈꾸는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말을 자제한 거예요. 오늘은 제가 많이 자제한 거예요. 그리고 진오랜 버피님이 또 그 뭐 좀 덕담을 해달라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많이 지금 독성을 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만약에 저희 방송 통화하는 분들이면 벌써 끝났죠. 근데 그래서 멘탈은 욕을 많이 들어야 된다 역으로. 그리고 그 욕하는 사람을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범죄자고 테러리스트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욕한 사람은 좀 참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선을 넘어서 부모욕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사람들이 깔 때는 인정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멘탈 강화는 욕밖에 없어요. 가장 그 중요한 약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악플러들이 욕하면 내 멘탈 강화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멘탈 강화가 되면 이제 실전이에요. 이제 실전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보요? 네. 홍보 같은 경우는 지금 얼굴 알리면서 닉네임을 좀 알리고 있어요, 제가. 근데 내가 지금 걱정되는 게 옆에 검색어에 진오랜 버핏 뭐 옆에 붙으면 그렇죠. 좀. 이게 어떤 방송 하실 건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약간 토크 방송이랑. 토크도 주제가요. 엄청 많아요. 토크는 모든 방송의 소스예요. 기본 뼈대예요. 게임하면서 토크하면 게임 방송. 저는 근데 한 가지 이렇게 탁 하는 게 아니라 게임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상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자기 뼈대가 있어야 된다니까. 일단은 유튜브 채널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제가 일단 아이디어를 줄게요. 일단 유튜브 채널 아직 만든 상태예요? 만들기 전이에요?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갓세팀 나와요.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그 하루 뭐 이렇게 토크쇼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일단은 채우는 게 중요해요. 유튜브를 접속했는데 파일 달랑 하나 제가 김정혜 씨 유튜브 접속했다가 놀랬거든요. 왜냐면 진오랜 버핏이 뭐 대단한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유튜브 관리가 너무 안 된 거예요. 네네. 카테고리도 안 나눠져 있고 조회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카테고리나 이런 게 안 해도 되고 저 그림 하나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포토샵 뭐 그림장으로 이렇게 대충 그린 것처럼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러면 안 돼요. 그쵸. 일단은 꾸며야 돼요. 그래서 그 저기 뭐야 네. 저 트게더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트위치 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 네네. 트게더에 뭐 구인구직이나 그 게시판에 이렇게 이미지 제작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팬아트. 네. 그래서 좀 다른 건 몰라도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타이틀이나 이런 그 자기 그 이미지에 네. 그 사람을 상징할 만한 사진이 분명히 박혀 있어야 돼요. 그게 허접하거나 네. 신태일마저도 막장 방송하면서도 이미지는 제대로 갖췄거든요. 위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네. 그게 중요해요. 캐릭터 형성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그거 몇만 원 주면 되니까 절대 아끼지 마시고 저는 좀 아끼고 있는데 크레딧 캠페인 해야 돼서 그거 꼭 해가지고 이쁘게 꾸미세요 일단. 그리고 뭘 하든 뭐 예를 들어서 시사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서역 PC방 살인사건에 난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냥 본인의 평범한 생각을 얘기하세요. 그래도 검색에 걸려요. 네. 뜨긴 뜨겠죠. 검색에는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예멘 난민 사태나 이런 주요 기사들에 대해서 이게 떴는데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카테고리를 정해서 채우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호기심에 받더라도 이거 아무것도 없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 채널은 안 와요 다시는.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아예 구독자를 신경을 안 썼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냥 영상 올리면 재방송 보고 그냥 다시 보기 그 식으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네. 또 자랑이라고 보겠지만 대한민국 BJ 중에 최초로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거든요. 진짜요? 트위치 계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아프리카 TV 잘 나갈 때 시작했으면 그냥 앉아서 수금하는 거죠. 근데 전화개그도 많이 그 싸이월드에서 조회수가 막 수백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또 중요한 거예요. 뭘 할 때 꼭 해야 될 때 해야 돼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이미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1차 조언이고요. 네네. 일단은 제 마음속에서는 빨리 도망가. 이게 지금 뭐라고요? 아니 빨리 도망가. 요게 이제 마음에 좀 계속해 남아있긴 한데 예. 네. 더 빨리 빨리 도망가는데 왜냐하면 난 불안해요. 그러니까 김정일 씨 방송에서 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할지가 그쵸. 불안해서 빨리 네. 도망가 하고 싶은데 일단은 네. 본인이 그래도 아까 가장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네.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요. 네. 김정일 씨가 진짜 정치 그 덤불이 아니라 정치 네네. 꿈나무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연계하면서 시너지 효과 내면 좋잖아요. 인연을 그렇죠. 삼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네. 유신님도 그 피드백 많이 해주셔서 네네. 진짜로 감사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본인 방송에 구독을 해달라고 이 난리를 쳐놓고? 네. 알겠어. 네. 야 우리 구독도 없어 지금. 근데 유신님 내 구독도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지금. 예? 유신님 방송 이렇게 막 루즈해질까봐 일부러 막 드립 좀 날리고 했어요. 근데 저 오늘 상당히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저희 집 그 고양이 삼복이가 저한테 대들었을 때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그 삼복이가 왔을 때 저희 그 고양이 삼복이가 제 그 손목을 핥혔거든요. 거의 조금만 더 핥혔으면 심줄이 큰일 날 뻔했었는데 지금은 삼복이가 엄청나게 제 말을 잘 듣거든요. 귀염 떨고. 근데 이제 와 진짜 이게 신인의 패기구나. 와 이거 유신한테 아니 철구나 인범이나 얘네들도 저한테 안 하는데 이게 몰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했더니 하여튼 본인은 컨셉이라고 하니까 일단 믿어주고요. 하여튼 뭐 도움이 좀 돼서 하여튼 뭐 코트든 김정혜 씨든 유신이든 본인이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는 쪽쪽 뽑아가지고 저도 그래요. 내가 저 아프리카 TV에 때 해놓은 거 다른 사람들이 다 쪽쪽 뽑아가지고 돈 더 많이 번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먹방도 그렇고 저기 전화개그도 그렇고 저 영정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이득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고 신인들이 잘 돼야 바른 마음을 가져야 대도서관이나
벤츠 같은 BJ들이 늘어나가지고 인터넷 방송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데, 네네. 근데 좀 걱정이 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네, 오늘도 근데 네. 진노랜 버페님 덕분에 그 유신님이랑 이렇게 통화도 저는 진노랜 버핏 아니었으면 가세님이랑 통화할 이유가 없죠. 진노랜 버핏님이 정말 사건 사고의 중심. 대한민국 인터넷 방송 흑역사의 또 마이너의 상징이기 때문에 맞죠. 저는 항상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제보가 막 200여 건 왔는데 아직까지 기사도 안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제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두 분 실제로 만나보셨어요? 원래는 제가 피했었는데 네네. 3년 전인가 홍대 뭐 팝콘 TV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네네.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 악연이 또 시작을 했죠. 전화는 자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부러 네. 만나서 할 얘기도 없고 네. 예전에 뭐 지스타 부산까지 쫓아와가지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왜냐면 깔깔이 있고 하얀 모포 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네네. 내가 뭐 좀 밥이라도 사주고 싶고 뭐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데도 네. 좀 이렇게 아닌 것 같아서 좀 한쪽에 숨어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잘하시고 이제 전화번호는 진노랜 버프님한테 물어보시고 진노랜 버프님 좀 바꿔주세요. 예. 잠시만요. 없어져가지고. 벌써 나갔어요. 폰을 맡겨놓고? 네네. 폰을 맡겨놓고. 아유 못났다 보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세님 잘하시고 네. 하여튼 잘 수습해가지고 그 김정의 네네. 패밀리가 네. 좀 생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현지 기자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요거는 이제 사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네. 예, 더 이상 사건 사고가 없이 진호랜 버프님도 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셔서 제발 좀 이제 여기저기 쫓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심심정보하세요. 예. 네. 난 그 젊은 친구들 보면 좀 건방지고 해도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대학교 때 그 대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렇고 이 또래들 가르쳤었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인터넷 방송을 꿈꾸는 사람들이 원체 많으니까 원체 많은데 이 대도서관이나 벤츠 방향이 아니라 철구나 신테일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시청자를 쉽게 모을 수 있고 돈을 벌 수. 아까 사과나무다님 감사드리고 코브라가 저한테 팝콘으로 후원을 했네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뽀큘레스님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좀 후원왕을 바꿨어야 되는데 중요한 통화라서 나는 뭐 이렇게 신인들한테는 화가 안 나요. 뭐 꼰대라고 해도 상관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쓴소리 하거나 좀 독한 말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가서 오래오래 내가 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발을 할 게 아니라 오래오래 방송에 흥행해가지고 잘 되면 좋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뭐 좋은 말 못 들어도 쓴소리, 독한 소리를 이렇게 하고 삽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통합 랭킹 1위의 추억이 재밌었다. 그렇군요.